오늘은 이 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뇌과학이 크게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뇌과학 하면은 주로 fMRI를 통해서 뇌의 특정 부분을 촬영을 하고 그 부분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전전두엽이니 뭐 변연계니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뇌 연구가 너무 개체적이고 파편화되어 있는 것 아닌가, 부분적으로 기능만 우선시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뇌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연구해서 과연 뇌 연구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들이 계속 돼 왔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좀 살펴볼 것은 더 급진적으로 뇌는 문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티모시 테일러라고 하는 영국 이 브래드포드 대학교의 교수인데요. 이 고고학자이면서 문화 인류학 관점에서 뇌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뇌는 그냥 단지 기능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의 산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덜 발육된 뇌를 가진 사람과의 갓난아기는 문화를 따르기 쉬웠고, 이 점에서 나는 댄 스퍼버의 위험한 생각, 즉 문화는 자연적이다라는 생각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문화는 기호로 된 시스템이고 기본적으로 사물과 단어를 연결하고 그것들의 가치를 매기고 인정하는 체계이다. 철학자이자 사회인류학자인 에른스트 갤러가 지적했듯이 인간은 종들 사이의 문화를 비교했을 때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다채로운 행동 양식을 보인다. 하지만 언어와 이데올로기, 문화유산과 발전된 기술을 가진 현재의 어떤 인간 공동체에서도 그 공동체를 향한 순응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불복종을 하기가 쉽지 않다. 나는 인간의 뇌가 유형성숙을 하고 그만큼 유연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문화체계는 육체적으로 뇌를 통해 먼저 만들어진 다음 정신적으로 발전해 간다고 믿는다. 우리는 뇌를 문화라는 소프트웨어가 장착되는 하드웨어로 보는 대신 또 성적 취향이나 수학적인 재능 같은 영역에서 개개인이 가진 뇌의 능력이 거의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대신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오래전에 피임과 관련한 문제에서 지적했듯이 문화는 유전자를 뒤집기도 바꾸기도 하고 유전자에 따라서 문화가 가능해지기도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미성숙한 뇌가 성장하는 과정에는 유전자에 새겨진 설계도도 영향을 미치지만 뇌가 성장하는 당시의 환경과 수많은 문화적 요소들이 힘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다. 현대 인간의 뇌가 유전자로 암호화되어 있다고 해서 뇌들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인간의 자기 인식이 문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 촉이 부싯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인간의 뇌는 자연을 넘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도 넘어설 수 있다. 그것은 낡은 명제들을 거부하고 새로운 명제들을 설정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고급 예술과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뇌가 가진 이런 과정, 즉 신체의 한계를 극복한 도구를 만들어내고 기억장치들, 예컨대 책, 실험실, 컴퓨터 등을 만들어낸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 예술과 과학은 인간의 뇌에서 가장 중요한 발달인 자유의지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유럽에 처음으로 나타난 농경사회에서 그런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다. 탈하임 지역에서는 신석기 시대에 대량 학살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유골들이 대거 발견되었다. 마을 전체가 아주 어린 영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단 학살을 당한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이 마을을 집단 학살한 이들이 고아로 남은 어린 영아들을 살둔 까닭이 그들을 나중에 노예 삼기 위해서라고 추측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유연한 인간의 정신, 지능이 어떻게 재문화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한편 미래에는 가상현실 기계가 발달해 부정적이고 암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현실 기계들이 끊임없이 은밀하게 토해내는 문화적인 프로그래밍을 통해 감수성이 강한 개인들을 무기력한 수능주의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유전자와 문화의 상호작용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마어마한 만큼의 능력과 지성과 잠재력을 가다 주었다. 우리가 이러한 잠재력을 미래에는 더욱 실현하고 확장시켜서
특히 과학과 예술 영역에서 우리의 판단력과 이해력을 높이도록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문화적인 산물로서 뇌를 이해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다. 사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개조하고자 하는 이들, 예컨대 독재자와 권위주의 정권들은 사람들의 뇌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시도할 것이 틀림없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고수하는 것은 그것을 교묘한 방식으로 자유의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무력화하려는 권력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된다. 자유의지를 빼앗긴다면 인간은 미래에 가장 질 높은 로봇은 똑똑한 공장 노동자이기도 하고 온순한 소비자이기도 하며 노련한 무기 수송 시스템, 그러니까 자살 폭탄범이 될 수도 있고 순종적으로 권력의 앞잡이 노릇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슈퍼로봇으로 단순히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최악의 경우 인간이 자연의 역사를 통해서 이룩한 특별한 능력, 즉 유전자와 문화의 상호 협력이 소수 엘리트만의 자유를 위해 봉사하게 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티모시 테일러가 이야기하는 것은 뇌라는 것은 문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화를 해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문화로 뇌를 바꿀 수 있고 재구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위험하게도 독재자가 이런 수단을 이제 갖게 되면 독자의 마음대로 인간의 뇌를 바꾸고 조종하고 재구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려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뇌를 연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뇌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뇌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 사이에서 재조종되고 또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논리에서 보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람직하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지를 모으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결과적으로 뇌도 그거에 맞춰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뇌과학 같은 경우는 뇌를 세분하게 나눠 가지고 어떤 부위가 감정을 조종하는지, 어떤 부분이 통제력을 강화하는지, 어떤 부분이 쾌락을 조종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극과 반응의 어떤 도식에 따라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전체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에서 뇌를 연구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고 인간을 둘러싼 환경,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가 흔히 문화에서 얘기하는 꿈이 어떻게 뇌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후성 획득 유전 형질 관점에서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많이 꾸시면 뇌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인간의 자유의지, 우리의 자유의지, 그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뇌의 진화 과정을 문화적 관점으로 보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